오늘 아카데미 주제가 제주 대중교통 현안과 과제인데 뭐 교통은 뭐 우리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전문가 비전문가 이런 구분 없이도 다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통의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 대중교통을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한번 우리 대중교통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대중교통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대중교통 수단, 또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운영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 수단 하면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이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도에서는 이제 버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객선도 있는데 여객선은 사실 그 전에는 법상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대중교통 육성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안 여객선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 뭐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유일한 이동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잘 돼서 여객선도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이 되고 중장기 계획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고 또 정부 지원도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연안 여객선에 대한 게 좀 바뀌어졌다는 그런 내용. 대중교통 시설은 뭐 철도 시설, 우리 뭐 환승 시설역, 선착장 뭐 이렇게 되겠고 대중교통 운영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버스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왜 대중교통이 중요한지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에서 이동권을 보장한다. 사실 뭐 매일매일의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이제 일상에서의 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이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계획에 대한 그런 이동 수단이 되기도 하다. 그다음에 도시의 공간 구조 및 이미지 형성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브라질의 이제 꾸리치바 같은 도시에서는 BRT가 다니는 이제 도로를 이제 중심축으로 해서 그 양옆으로는 상업 개발 아주 고밀 이제 고층 개발을 하고 그 축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저밀 개발을 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 공간 구조 자체를 이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도시를 형성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데도 대중교통이 역할을 하고 또 범지구적인 화두인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역할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청정 제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 이제 대중교통 현안을 살펴보면은 2017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되면서 많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쪽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된 것 같고, 버스 노선도 많이 195개로 늘어났고, 노선이 늘어나면서 버스 대수도 874대, 또 운행 횟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저상 버스도 많이 늘어났죠. 전기 버스도 됐고, 버스 정차로는 이제 도로변 이제 가로변이 11.8km, 중앙이 3.5km에서 버스 전용차로 15.3km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선 교통량을 살펴보면은 지금 제주시와 이제 서귀포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교통량이 이제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서쪽으로 평화로 부분이 이제 제일 교통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번영로 쪽이 이제 두 번째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주도로로 해서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백미 주요 간접버스는 아까 이제 교통량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별로 이제 수송 분담률을 살펴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승용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뭐 50% 넘고 49%니까 거의 뭐 절반이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중교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노선 버스가 뭐 이제 뭐 많을 때는 11.5%, 뭐 18.8%, 한 10% 정도 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너무 좀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교통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우리 관광도시, 청정도시 이를 이제 내세우면서 승용차가 이제 절반 이상 차지하는 이런 거는 사실 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겠고, 요 비율을 좀 낮춰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도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수준이고, 불만족은 좀 내려가는 수준이고 그런 상황인데, 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좀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를 보면은 무정차가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불친절 등등 뭐 이런 게 있고, 연도별로 무정차 건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무정차 문제가 좀 많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 방문객 주요 이용자 교통수단을 살펴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예상을 하시다시피 렌터카가 이제 뭐 8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 압도적이죠. 나머지는 버스가 뭐 한 이제 5, 6% 정도, 6% 정도. 그래서 요 부분도 뭔가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방문객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물가가 제일 비싸다. 이게 이제 제일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17.1%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니까 인구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70만에 육박했는데, 오기 전에 한번 올해 금년도 상황을 보니까 금년도는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한 67만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늘어난 패턴의 금년이 뭐 변곡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이제 또 하반기 또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올 상반기까지로 하니까 67만 얼마 정도 나오던데, 하여튼 뭐 이 정도 되고 있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한 최근 10년 동안을 살펴보니까 전국이 한 0.2%, 우리 제주도가 1.7%, 서귀포시는 1.9%.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인구 증가가 많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맞춰서 또 이제 자동차 또 한번 살펴봤더니 자동차도 계속 지금 늘고 있죠. 요게 이제 파란 막대기가 총 등록 차량이고, 노란 막대기가 이제 실제 이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총 등록된 차량은 69만 대, 운행 차량은 41만 대인데, 한 28만 대 정도가 이 기업 민원 차량이라고, 등록은 이제 우리 도에서 하는데 실제 운행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차량을
기업 민원 차량, 역외 세입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내에서 등록을 하고 운행은 다른 데로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리스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차이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를 보니까 렌터카가 이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택시가 그다음으로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주도가 이제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여건을 한번 보면은 인구 밀도가 낮다. 그래서 뭐 트램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이제 대도시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갖추고 있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데는 좀 이제 한계가 있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패턴이 상이하다. 지역 주민은 이제 주로 이제 내부 이동이 많을 거고 관광객은 이제 관광 거점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 패턴이 또 상이하다. 또 인구와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이제 승용차가 아까 한 50% 정도 점유율 수송 분담을 한다 했는데 대중교통이 이제 경쟁력이 좀 낮다. 많이 낮은 거죠. 좀이 아니고. 그다음 해외 도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통연구소하고 올리버 와이프만 포럼이라고 이제 홍콩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싱크탱크 기관입니다. 요 두 군데에서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 10을 선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콩, 쥐리, 스톡홀름, 싱가포르, 헬싱키, 오슬로, 도쿄, 파리, 베를린, 런던. 저희는 아직 여기에 들지는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요 10개 도시를 다 일일이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고 대신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파리를 보면은 이제 광양 급행철도 요거는 이제 파리하고 파리 주변 도시하고를 이제 급행으로 연결하는 알리알 노선이 5개, 지하철이 16개, 트램이 12개, 버스가 이제 150여 개로 해서 아주 거미줄처럼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제주도도 이렇게 따라가자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건 아니고 외국의 이제 선진 도시들의 이제 정책 방향이 어떤지를 한번 저희가 유추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그랜드 파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완공 목표로 해서 내용은 이제 지하철을 이제 4개 15, 16, 17, 18호선을 신설하고 14호선을 연장하는 거 한 200km 되는데 한 356억 유로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50조, 5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17, 16, 15, 14 연장하는 거, 14 요일로 위아래 연장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리의 이제 도시 교통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과연 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이제 그걸 좀 궁금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본 건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워킹 이제 보행, 사이클링, 자전거, 퍼블릭 트랜스포트 대중교통에서 대중교통하고 보행, 자전거를 우선 최우선 선두에 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파리권뿐만 아니고 외국의 주요 도시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요 1, 2, 3처럼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복합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다.
버스나 트램, 지하철, 뭐 통근열차, 페리 뭐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에 대한 그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이제 전기 자전거 구입할 때 500유로 지원을 하고 있고 스톡홀름은 4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또 그걸 흡수량을 이제 또 같게 만들어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제로로 하는 거죠. 넷제로를 목표로 해서 대중교통 자전거 도로를 확충을 하고 있고 베를린도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투자를 통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제고를 구현 실천을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이용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 오슬로는 이제 자동차 없는 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통행료를 승용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도심에 있는 이제 주차 공간을 축소를 해서 그걸 보행자 거리나 자전거 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만들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도심 주차료도 이제 인상을 하고 있고 시속 속도도 이제 30km 속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뭐 5030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 교통 수단인 승용차에 대한 불편을 이제 가중시키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인프라는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또 싱가포르도 승용차에 대해서는 혼잡 통행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자동화 시스템 경전철 대중교통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교통에 대한 부담을 높이면서 대중교통은 또 이제 동시에 이제 확충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이 따로 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택지 개발을 하고 뭐 신도시 만들고 이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통은 잘 따라주지 못해서 뭐 교통 문제 때문에 되게 이제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 꾸리티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간선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개발을 하는데 교통축을 따라서 고밀도 상업지 개발, 또 축에서 멀수록 저밀도 개발을 한다. 그 방법은 이제 용적률을 차등을 두고 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교통 이제 간선 교통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BRT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도로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고 요 간선축에 가까울수록 이제 고밀 개발, 상업 개발 이런 식으로 하고 내려갈수록 이제 저밀 개발 이렇게 하고 저밀 개발.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운데가 교통축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그 상업지들이 있고 이제 계속 이제 밀도가 낮아지면서 뭐 이제 주택지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바로 가까운 이 교통축에서 이제 흡수할 수 있도록 BRT를 놓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뭐 승용차를 이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도시들도 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핵심 요소로서 대중교통이다. 앞에 아까 이제 탑10 10개 도시가 대부분 뭐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관광 도시의 공통된 특징이 대중교통이 발달했다는 건데 어떤 개념이 적용되느냐 도로 기능을 이제 많이 도로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이제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이제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 기능을 재정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버스나 BRT나 트램 등 대중교통 또 이제 보행, 자전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그 공간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활력을 찾고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대중교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이제 우리하고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자, 한번 고민해야 될 과제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BRT는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버스 전용차로 중앙에 있는 중앙 버스 전용차로인데 좀 일반 이제 시내버스 노선하고는 좀 틀리게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로, 전용 차량, 교차로 우선 통행, 버스 정보 시스템 등을 갖추어서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체계다. 그래서 요거는 철도를 놓으려니까는 너무 이제 수요가 적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버스로 대응을 하려니까는 너무 이제 수요도 많고 속도도 너무 느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철도와 이제 버스를 장점을 이제 합친 개념이 요 B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거는 이제 광역은 이제 시도 간 연결하는 게 수도권 대전권의 이제 4개 노선, 그다음 도시 안에 있는 게 이제 23개 노선. 지금 진행 중인 게 광역이 이제 요 2군데 있고 도시가 부산, 창원, 제주 BRT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부 계획은 좀 야심차게 이렇게 지금 한 1,000km까지는 한번 확충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BRT들이 대도시에 있는 BRT들이 뭐 그냥 일반 버스하고 별 차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말 이제 BRT를 BRT답게 해보자라고 한 게 이제 SBRT인데 지하철 수준이 정시성과 신속성을 가진 그런 고급형 BRT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인천, 세종, 창원 BRT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용 차로 요 가운데 전용 차로 만들고 또 차량도 이제 전용 차량 만들고 이제 사거리에서 교차로에서 이제 먼저 우선 신호를 줘서 이제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게이트에 정류장의 입구에 이제 게이트를 만들어서 요금을 미리 이제 결제를 할 수 있어서 차가 오면 이제 바로 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수평 승하차 요게 이제 승강장하고 차량 탑승대하고 높이를 같게 해서 바로 이렇게 쭉 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BRT 고급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운행 사례를 보시면은 LA는 이제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부채 누적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이 없느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LA B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가서 중심으로 해서 광역권 노선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 버스에 이제 우선 교차로에서 버스 우선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통행 속도도 이제 2배로 증가하고 버스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밴쿠버 BRT는 두량으로 연결된 전기 굴절 버스고 여기는 이제 관광지를 위주로 이제 그런 연계하는 그런 노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꾸리찌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이제 간선축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원통형 정류장이 있고 여기처럼 이제 수평 바로 이제 수평 승하차 할 수 있고 여기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트가 있어서 바로 이제 사전에 승차 전에 이제 요금 지불을 하고 차 오면 이제 바로 탈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꾸리찌바 전체 이제 도시인데 요게 이제 5개 간선 교통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쪽으로 요 라인에 따라서 고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고타는 다른 나라는 보통 이제 도로 중앙에 편도 1차씩 이제 전용차로를 할당하는데 여기는 이제 편도 2차씩 해서 되게 과감하게 이제 좀 BRT를 우선을 많이 이제 뒀습니다. 그다음에 2, 3대로 이제 굴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보통 버스하고 급행 모든 역에서는 보통 버스 중간중간 거점 역마선을 급행 버스에서 좀 차별화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류장에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있고 공공기관인 트랜스 밀레니오 여기서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이제 노선 결정을 하고 운영업체는 이제 공개 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제 운영권을 주고 또 10년 후에 이제 다시 재입찰을 해서
또 이제 뽑고 그런 식으로 하고 기존 버스 감축 위해서 굴절 버스 한 대 도입 조건으로 기존 버스 7.7대를 이제 폐기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시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 BRT는 1단계는 이제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아라초 사거리에서 제주시청까지 거리, 그다음에 고강에서 연동 입구 3.5km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지금 국립박물관 사거리에서 월산 마을에서 아라초 사거리에서 달모 교차로까지 10.6km 요 노선들이 되겠고 아마 이제 서광로가 이제 착공 설계 변경해서 착공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1단계와는 다른 점이 이제 국비 50% 지원이 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업무 담당할 때 이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BRT 국고 지원 대상 지역을 종전에는 수도권 등 이제 5개 대도시권만 되는데 인구 10만 이상 중소도시도 이제 국고 지원을 받고 정부 종합 계획에 이제 이렇게 추가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노선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착공할 구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제 요게 우선 되면은 뭐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요 구간은 좀 많이 이제 이동하는데 좀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래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하는데 주요 고려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차로에서 뭐 버스 이제 우선 신호를 줄 것이냐 말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 또 이제 뭐 입체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지하차로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위에 이제 고가차로도 만들 수 있고 정류장도 이제 뭐 사전 요금할 수 있고 수평 정류장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도로도 이제 이렇게 색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은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식으로 이제 친환경 차량 투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환승 시설에는 이제 뭐 수소 충전소나 전기 충전소 뭐 이런 또 같이 좀 복합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지금 세종 BRT 고급화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은 태그리스 이제 접촉 비접촉 요금 결제 엠바 설치를 하면은 별도로 이제 교통카드 이렇게 뭐 태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타면 됩니다. 뭐 아무런 앱만 설치해서 바로 타면 되고, 그다음 교차로에서 이제 우선 신호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 우선 신호 먼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내 이제 정류장도 만들고 있고, 양문형 문을 이제 이쪽하고 반대편 쪽하고 이 정류장 그 위치에 따라서 좌측 우측 양문형 이제 전기 굴절 버스로 이제 하는 식으로 지금 요게 이제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스코트도 이제 이런 식으로 충령대군 인증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램도 이제 우리 도에서 또 현안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지금 국내 도입 상황을 보면은 R&D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산 5, 6도선 같은 경우에는 무가선 그러니까는 옛날 이제 노면 전차처럼 이제 위에 이렇게 뭐 이제 전기 공급하는 선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배터리로 하는 이제 그런 저장 트램인데 요거는 이제 설계하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서 좀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고 울산에 이제 수소를 이제 에너지로 사용하는 전기 트램을 하고 있는데 요 기존 철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현재 수소 전기 트램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진도가 빠르고 있고 유형을 보시면은 신도시형 서울의 이제 위례 신도시에 있는 트램은 올 상반기에 착공을 했고 화성 동탄 신도시에도 2개 노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도시 간선 교통형으로는 이제 대전 2호선이
지금 사업 계획 짜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울산 1호선도 다 통과가 됐고 2호선은 지금 연타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외 운행 사례는 뭐 도심 재생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지역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BRT를 흡수해서 이제 트램으로 하는 데도 있고 간선버스에서는 한 데도 있고 대규모 개발지로 접근하기 뭐 다양한 또 도심 지구의 순환 관광을 하기 위한 뭐 다양한 그런 기능 하에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해외 운행 사례입니다. 요게 이제 바르셀로나, 요게 파리, 요게 라이프치히인데 여기 이걸 한번 제가 직접 이걸 타보니까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한 62만 정도가 되는데 길거리가 우리 같으면 60만 넘어가면 도로에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도로에 자동차가 별로 없고 한산해요 도로가. 근데 인구가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62만인데 62만이면은 뭐 나름대로 이게 자동차가 좀 분비를 만도 한데 안 그래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트램이 지금 뭐 6개 노선에 있고 트램이 24시간 계속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한 10분, 15분, 낮에는 10분, 15분 간격으로. 그래서 트램이 이제 주교통으로 60만 도시의 주교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동차가 이제 많이 이제 적어지고 또 차로 한 차로를 바깥 차로 한 차로를 아예 자전거 도로로 이제 배정할 정도로 도로가 되게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얘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제주 트램은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아마 연말까지 이제 사전 다당성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뭐 BC 값도 나올 거고 이제 나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이 관문을 통과하면은 이제 가는 거고 하는 거고 이 관문을 통과 못하면은 이걸 좀 더 보완을 하든지 뭔가 다른 대안을 짜야 되는. 그래서 요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하는 게 가장 이제 트램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은 이제 건설비는 국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자체 조달을 해야 될 거고 운영 주체는 또 뭐 이제 뭐 제주교통공사라든지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수소 공급인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소 버스라든지 다 사용하고 있는 수소는 이제 부생 수소입니다. 이제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지금 뭐 이제 수소 버스 연료로 쓰고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이제 뭐 천연가스를 이제 좀 그걸 처리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수소 공급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가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담당할 때 도입을 했는데 수소 버스하고 수소 화물차에 대해서는 수소 연료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 버스에 대해서는 수소 1kg당 3,500원 정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었는데 1kg당 3,500원 지급을 하면은 아마 버스 연료 중에서는 제일 싼 그래서 이제 버스 업체들이 이제 운영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수소 버스를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만약 트램이 도입되면 좀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버스 노선 개편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체크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스 서비스는 버스 서비스 운영 체계는 크게 이제 민영제, 중고용제, 고용제 이렇게 되는데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고용제고 노선 입찰형, 수입금 공동 관리형 여기 이제 큰 축으로 보면 되겠고 각국의 추세는 민영제에서 이제 중고용제 그다음에 고용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가 지하철이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버스 승객이 줄어들면서 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정부나 시에서 자금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원이고 이건 고용제는 아예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제도에 보면 17년 이제 대중교통 체계하면서 이제 노선 체계와 규모를 변경을 했고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상 분담률은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거기에 반면에 이제 업체한테 대한 재정 지원은 이제 17년 버스 체계 개편 이후에 이제 아까 버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노선도 이제 많이 늘어났다 했는데 많이 이제 1,000억 이상씩 이제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다음 개선 방향은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수익금 공동관리형을 노선 입찰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익금 공동관리형은 예를 들면 이제 버스 운행을 해서 이제 요금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금 수입하고 그다음에 버스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용 빼기 수입해서 이제 얼마 손실이 나면은 그걸 이제 메꿔주는 게 이 수입금 공동관리형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뭐 경영 개선하고 원가 절감하고 서비스 개선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운행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 손실을 지자체에서 이제 보조를 메꿔주기 때문에 버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노선 입찰을 하면은 예를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버스 운행하는데 입찰을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노선을 따기 위해서 버스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되면은 원가도 절감해야 되고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고 경영도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야 아까 이제 계속 늘어나는 재정 지원금도 좀 줄이고 또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노선 입찰제로 가면은 버스 노선 소유와 결정은 공공지자체에서 하고 노선 운영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해서 서비스가 나쁘다 하면은 뭐 면허 취소하고 좋으면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권도 처음에 이제 입찰했을 때 5년 주고 서비스 평가 후에 이제 뭐 4년을 연장을 해서 최대 한 9년까지는 하고 다시 이제 재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경쟁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입금 공동형을 계속 유지해서는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요거는 이제 차이점 보시고 그다음에 버스 서비스 개선은 계속해서 아까 이제 입찰제로 노선 입찰제로 해야 된다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버스 유형도 좀 노선별 수요에 따라서 차량 크기를 좀 차별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지선은 뭐 중형이나 소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도 노선을 확충을 하거나 뭐 굴곡 노선을 좀 편다든지 뭐 배차 간격 이런 문제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다. 2021년도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나온 대중교통 개선 필요 1순위가 노선 증설, 배차 간격 조정 요 수요가 제일 불만이 많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요거는 이제 몇 분 후에 뭐 버스가 몇 번 버스가 들어온다 하는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이제 알려주는 건데 29.5% 되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되게 낮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좀 편리하게 버스 정보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 있다. 그다음에 서비스 다양화 측면에서 요즘에는 그 시간의 가치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시간의 가치를 사람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급행버스 이런 부분들도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일일이 다 이렇게 서는 그런 거 말고 이제 급행버스 수요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렌트카 이용 억제 위해서 관광지에 대한 노선 확대라든지 뭐 그런 거 이런 분들도 많이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급행 일반 간지 이런 건 노선 간 연결을 강화해서 이제 앞으로 확충된 BRT 노선이라든지 주요 간선 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 수요 관리. 지금 뭐 도내 이제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실제 운행한 차량은 41만 대.
로 되어 있고 1인당 0.6대 세대당 1.3대로 전남위에서 2위로 되게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은 2018년까지는 이제 되게 이제 높은 증가율 막 8%, 5%, 3% 이렇게 가다가 2019년부터는 좀 한 1% 정도대로 해서 좀 안정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이 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좀 페널티를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세를 중과를 더 매긴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 차량 이상 차량 보유 가구 비율이 전국 최고로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예, 우리 제주 관광 제주 청정 제주하고는 되게 좀 안 맞는 이제 그런 수치가 되고 차고지 증명제도 2007년부터 쭉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금 이제 도내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를 하는데 요게 이제 7년도에 했기 때문에 7년도 이전 차량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 증명제로 해서 차고지 증명을 한 차량이 한 10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떤 형태로든 좀 강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좀 더 정교하게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차 증가하면서 도심 주차장 주차난도 이제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도심 주차장은 이제 축소하고 인상도 해서 이제 도심으로는 좀 차 이제 안 끌고 나오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렌트카 수급 조절. 2013년 이후에 이제 매년 한 요 정도 3천 5천 대씩 증가하다가 2018년도에 이제 130개 업체 등록 대수는 2018년도에 이제 3만 2천 대. 요때가 이제 최고로 정점으로 이제 쭉 증가하다가 요 이후로 이렇게 쭉 2만 9천 대로 계속 이제 안정세를 유지를 하는 게 2008년도에 렌터카 이제 총량제 도입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해서 2만 9천 대 수준으로 계속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뭐 되게 많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제주도 특별법 개정을 해서 도지사한테 자동차 대여 사업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줬죠. 이게 렌터카 수급 조절 요게 이제 렌터카 총량제가 되겠습니다. 2년마다 수립을 해서 렌터카 신규 등록도 제한하고 이제 증차 차량 늘리는 것도 제한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수급 계획 때는 렌터카 절정 대수를 한 2만 5천 대, 2만 5천 대 넘는 거는 이제 줄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차 때는 2만 8,300대 해서 요보다 넘는 거는 아까 2만 9천 대 됐으니까 한 1,000몇 대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수급 조절 목표 설정 방식을 1차 때 2만 5천 대 했다가 2년 이제 몇 년 후에 3차 때 2만 8천 대 이렇게 몇 년 사이 이제 뭐 3천 대씩 이렇게 현실화를 해버리면은 이게 수급 조절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의 어떤 물리적인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런 수용 능력이 뭐 시간에 따라서 계속 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고정돼 있는데 수급 조절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현실화를 시키면은 요 총량제의 취지가 많이 좀 약화된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설정했으면은 요거를 뭐 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요거를 목표로 해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 만약에 3차, 4차, 5차 가서 요걸 또 늘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걸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좀 목표를 설정을 하자. 비슷한 예로 들면은 화물연대가 이제 좀 주기적으로 이제 거리를 나오는데 화물차 수급 조절을 위해서 2004년도에 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신규 허가하고 이것도 정차 동결 중입니다. 지금 요 정책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매년 사이에 이렇게 물러나고 하지 말고 좀 장기간 동안 요거를 좀 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생각이고. 그래서 수급 조절 목표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렌트카 차량 연장을 제한을 한다든지 대표차를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제 강제적인 감차는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좀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요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 대중교통 하면은 이제 운행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경로도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대마다 계속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고정된 노선 없이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서 운행 계통, 운행 경로,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이제 교통 수단인데, 지금 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이나 대중교통 부족한 지역에서, 근데 이런 지역은 일반 이제 노선 버스를 통해서 이제 다 커버가 힘들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꿔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차들인데, 다른 도시에서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서 좀 노선 버스가 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요걸로 이제 좀 커버를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교통 서비스는 이제 한번 자기가 이동을 할 때 이제 버스 또 뭐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공유교통 수단도 이용, 다양한 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연결해서 결제하는 토탈 서비스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보급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요 저상버스 보급률도 물론 뭐 지형상 좀 다른 도시하고는 좀 뭐 그런 차이도 있긴 있겠지만은, 요 저상버스 또 그래도 전국 평균 이상은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전기 수소버스 좋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버스 운행해 보자. 요거는 이제 지금 BRT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우선 투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BRT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로가 이제 전용 차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용이합니다. 뭐 왔다 차선 바꿀 필요도 없고, 그다음 정해진 차로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레벨이 이제 0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5는 이제 완전히 이제 운전자 필요 없이 자동차가 이제 자기가 다 알아서 이제 운행하는 거고,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5 중에서 3, 한 중간 정도 레벨의 버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버스는 지금 최초로 지금 레벨 3 버스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되게 이미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버스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다음에 요금제도 좀 다양하게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 잘해도 환승이 막 이제 환승 동선이 길다든지 하면은 되게 또 시간도 많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환승도 좀 편리하게 하고, 뭐 자전거나 이제 PM 전동 킥보드 뭐 이런 거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서로 이렇게 환승을 좀 편리하게 하자. 요걸 이제 다른 사례인데, 환승의 중요성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GTX 철도 이제 광역 철도가 되겠습니다. 철도가 A하고 B가 이제 당초에는 노선이 이렇게 이제 그 청량리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 갈아타기 위해서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고 해서 이동 거리가 75m에 1분 15초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요 노선 중에 하나를 노선을 좀 틀었어요. 틀어서 이렇게 바로 내려서 요거를 여기 내려서 바로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하니까 약 한 12m에 10초 만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단위 환승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환승 시설을 좀 신경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다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맺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이제 됐는데, 우리 제주의 가치를 뭐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를 보면 유네스코 3관왕,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이렇게 지정을 돼서 유네스코 3관왕, 아주 드물게 이제 우리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을 차지했고,
또 정부에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고 또 제주도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또 국제 자유도시, 뭐 관광도시, 청정 제주 등이 이제 우리 제주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주의 가치를 저는 세계 대중교통 우수도시로 좀 우리 제주도를 육성을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우수교통도 아까 이제 탑10 뭐 소개를 미리 홍콩부터 해서 쭉 소개드렸는데 언젠가는 좀 우리 탑10 안에 제주도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제주도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자. 지금 뭐 우리 제주 하면은 뭐 이제 평화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청정 지역 이런 그다음에 자연 경관이 좋다 이제 이런 쪽으로만 이제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데 제주 하면은 그 대중교통 이렇게 제주와 대중교통을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대표 브랜드로 대중교통을 육성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가치와 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많이 또 지원도 해주시고 또 요구도 또 많이 세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게 나중에 이 중에 하나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